네, 국민의힘이 오는 7월 25일 전당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 입성을 우선 축하드리고, 근데 시작부터 중책을 맡으셨더라고요. 수석 네. 대변인을 물론 당선인 신분 때도 맡으셨는데 어떤 각오로 좀 임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고요. 또 제 능력을 벗어나는 자리가 아닌가 네, 걱정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또 주어진 것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예. 사실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워낙 좀 낯익은 분이셔가지고 네. 정치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도 많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분인데 일단 당직을 맡으셨으니까 당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날짜가 어느 정도 7월 25일 정도로 가닥은 잡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론조사 비율도 좀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손보겠다 이렇게 결정은 된 것 같은데 좀 7대 3 정도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네, 결정이 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당헌당규위원회가 12일까지는 이제 당헌당규에 대한 개정 초안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상임 전국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전국위원회를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이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당헌당규위원회의 생각만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고문위원님들 또 현역 의원님들도 네. 당협위원회의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네.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지금 그림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이 아직은 아닐까.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 이러기는 그렇고 이제 시작하는 네, 단계로.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시작을 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체제 얘기가 나와서 조금 전에 나오셨던 김병민 최고나 이상민 의원 두 분 생각도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집단 지도체제로 좀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좀 지도체제를 바꾸겠다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그건 또 좀 좋진 네, 않은 것 그래서 같아서요. 지금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6번 사실상 당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게 1인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집단 지도 체제에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봤던 것이 네. 바로 2016년 총선 이후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경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탄핵으로까지 갔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집단 지도 체제는 봉숭아 학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므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건드리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네. 시간적으로 예.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까지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시점을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여부는 룰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 얘기도 하고 당 내 문제라든지 당 바깥의 현안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올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제가 예측하기는 저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당의 일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말 이 국민의힘의 다양한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라고 하면 이번 당직을 맡게 되면 앞으로 약 2년간 선거가 없는 체제가 되고 내년 2년 후 6월 달이 되어야 이제 지방선거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네.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당의 개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역량 있는 분들께서 내가 대표가 되면 이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혁안을 들고 네. 이번 전당대회에 좀 나와주시면 당의 지지자분들도 훨씬 더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당의 개혁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다양한 분들이 넣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당연히 배제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웬만큼 좀 많이 나와서 혁신 경쟁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지도부를 빨리 뽑자라고 얘기한 것이 대세였고요. 네. 처음에 뭐 혁신형 비대위로 갈 것이냐,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사실상 관리형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적 좀 긴 호흡으로 개혁할 수 있으니 빨리 당 지도부를 만들어서 네. 그 당 지도부가 개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였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선거가 저희가 물론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만은 총선에서는 내리졌는데요. 네. 내리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치인 한두 명의 책임이 아니라 예. 당의 전반적인 조직과 정책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좀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태이다. 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뭐 임기 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좀 개혁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오늘 오후에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 의사 일정에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기 좀 반발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예. 부분은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2시에 본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연락까지 받았지 네. 우리 보이콧한다 이런 예. 연락은 받은 바가 논의를 없고요.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은 뭐 없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답이 있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법대로 하자라는 네.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 말씀하신 법대로는 국회법대로 하자. 예. 이 얘기인 것으로 들리고요. 그래서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적어도 개원일에 첫 회의를 하는 날짜 등이 정해져 있으니 이때 하자라는 얘기이고요. 전 세계 의회는 이렇게 국회법과 같이 성문의 법도 중요하지만 불문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회법에 적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해왔던 선례, 예. 관례는 무엇인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의 국회의 그동안의 상임위 배정 이 원칙 이라고 한다면 바로 야당에게 네. 소수당에게 그 법사위원장을 준다. 그리고 여당에게 운영위원장을 준다. 네. 이것이 그동안의 선례였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고 또 불분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16대 국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야당인 다수당에게 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먼저 줬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까지도 다 야당에게 줬던 경우가 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룰이라고 한다면 원내 다수당의 의장은 가져간다. 네. 여당이 운영위원장은 가져간다. 의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예. 라고 하는 룰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룰만 따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몸집이 큰 다수당이 자꾸 때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몸집이 큰데 또 원 구성 협상에서도 거의 독식을 할 것 같은 얘기도 하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본회의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열릴 텐데 보니까 이게 국회의장이 아직 그 우원식 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정하긴 했지만 선출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오늘 임시 국회의장은 추미애 의원이더라고요. 뭐 최다선의 최연장자가 맡는 관례에 따라 그런 건데
아무래도 추미애 의원 국회의장을 원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늘의 이 장면을 되게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늦은 밤에 추미애 의원이 SNS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올린 육행시인데요. 얼마 전에 그 영일만 앞바다 포항에서 이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언급한 그 브리핑을 비판을 하면서 근데 보니까 앞글자를 따면은 탄핵만 답이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네, 추미애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가 장관을 할 때 그 모습을 다 봤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다만 국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국회의장은 물론 그것이 임시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동안에 정립해 왔습니다. 중립성을 중요시 여겨야 하실 임시의장께서 네. 이렇게 아주 뭐 지역 말단적인 것을 들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가 20% 지금 탐사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염원을 오히려 저렇게 조롱할 수가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제가 추미애 의원의 저 삼행시가 아니고 육행시. 네. 육행시를 보면서 과거에 오마이뉴스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한시가 있었어요. 예. 그 한시의 제목이 추미애가 정신병이라는 한시가 있었어요. 예, 근데 한시. 그 한시를 김삿갓이 지었다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당시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한시가 구전에 뭐 옮겨 예. 다녔어요.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이것을 김삿갓 시집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 뭐 추미애가 정신병이라는 게 이게 요게 아니라 예. 가을날 곱고 애잔한 노래가 고요히 퍼지니 뭐 예. 제가 한자를 몰라서 그런 예. 뜻인가 보다 하는데요. 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음. 그 밑에는 더 좀 민망해서 제가 읽지는 예. 않겠는데요. 그 당시 그런 한시가 있다라는 설이 막 돌면서 한참 네, 화제였죠. 네. 그러나 예. 사실은 아니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예.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작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분명해요. 네. 그래서 이런 허황된 얘기들을 정치인들께서 그것도 아주 뭐 다선 의원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임시의장을 맡는 날에 뭐 탄핵을 언급하는 건 좀 과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뭐 연일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뭐 점점 높아 보입니다. 일단 다른 후보군도 마땅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어서요. 네, 뭐 예. 지금 현재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말 만인지상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정말 이재명 대표 1인 정당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과거의 삼김 시절만 해도 네. 당 대표를 총재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 대표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민주화를 해오면서 이제 총재라는 단어도 사라지고요. 예. 대표가 가질 수 있는 힘도 매우 제한적으로 그동안 바뀌어오면서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정치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네. 정말 상당히 분노하고 비에 차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특히 정당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분노들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개원하자마자 굉장히 선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국회 사무처랑도 약간의 갈등을 빚으면서 사무실을 저런 데 주면은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보이콧도 하고 있고요. 조국 대표의 지금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 좀 어떻게 네, 아직 보셨어요? 의정 활동이라는 것을 뭐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자리 배정과 관련해서 본인의 당 대표실이 뭐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네, 있다. 화장실 앞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까운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게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과거에는 비교섭 단체에는 스페이스를 배정하지 않던 때도 있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의석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이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고마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연장 탓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셨는데 많이 들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리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수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문제들을 네.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 대변인께서 이제 쓰신 SNS 글을 보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의 이혼 소송 얘기를 다루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논점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조국 대표의 웅동학원 환원 문제와 엮어서 지적을 좀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다시 좀 꺼내신 거예요? 예. 네. 저는 뭐 조국 대표가 소위 SK의 그 이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어떻게 그 재산들이 형성되었고 예. 이 불법으로 보이는 이 돈들이 왜 단죄되지 않았는가 이것에 예.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뭐 다수의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그 당시에 300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돈이 네. 어떻게 불법 정치 자금으로 환수되지 않았을까? 예. 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주 뭐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운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 헌납을 위한 어떤 협약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회도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조국 일가에 의해 예.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기 문제를 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딸의 부적 입학 문제로 오히려 저는 그에게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책임과 질문들이 오히려 희석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개입 예. 문제. 이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당시 청와대 조직 가운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민정수석실 그 조국의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백원우와 백영철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정책 그 당시에 실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드는 질문은 조국은 과연 몰랐느냐? 예. 아니면 알았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질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때문에 재기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다혜 씨의 사건의 경우에도 네. 이주하는데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 담당 분이 이주 등을 개입했다라는 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예. 아니라 문다혜 씨의 경우에 청와대 직원 3명 적어도 3명 이상과 수천만 원의 돈을 예. 주고받고 또 2년 만에 이제 8개월 만에 2억 원 이상의 돈이 생긴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민정수석실은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네.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대통령의 딸이 외국으로 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혀 없던 일이고 네.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이주하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에 있을 때 이주하는 경우는 우리가 찾기 어려워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때 이주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더더욱이나 이 태국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사위 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의 경우에는 불법 채용된 것으로 특혜 채용된 것으로 지금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 의혹의 당사자인 이상직 씨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중기위원회의 네. 위원장 선임도 되었고 또 공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다 엮어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상직 씨한테 특혜를 주고 자기의 자신의 사위를 특혜 채용시킨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곳이 민정수석실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조국 전 수석의 경우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들을 페이스북에서 했고요. 조국 전 장관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글에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삼김 여사 특검법 아무래도 이제 대변인께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올리면서 좀 화제가 됐던 거고 실제로 김정숙 특검법이 당내에서 발의되기도 했던데 당내에서 일단 이거 당장 특검법이 나오는 거 자체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수사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가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 흩어져 있는 자원을 재조합해 봐서 뭐가 진실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네. 사실 제가 상김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그동안에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뭐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김정숙 씨나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도 다 이 검찰의 이 고발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서 또 문제의식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된다라고 하면 특검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예. 예를 들면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도 총선 기간에 아마 그런 플랜카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김혜경 씨는 7만 원도 기소하는데 네. 김건희 씨의 명품 백은 아무도 안 하냐 예. 뭐 이런 네.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크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선거 왜냐하면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마치 검찰권이 7만 원조차도 찾아내는데 그러나 7만 원은 그 당시에 배모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것이었고 실제의 경우에는 뭐 각종 소구입값에서 비롯해서 예. 일단 먼저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그 공소시효 때문에 이제 네, 기소를 먼저 뭐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네. 7만 8천 원이 먼저 된 네, 거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소위값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용차의 운영에까지 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 7급인 배모 씨가 거의 전적으로 김혜경 씨만 수행했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배모 씨가 5급으로 승진했고요. 사실 5급 공무원은 굉장히 높은 공무원입니다. 네. 우리가 대부분의 공무원의 직제를 몰라서 그렇지 5급은 상당히 높은 공무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적으로 김혜경 씨만 수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기도지사로 되고 나서는 이 7급 공무원이 또 그게 가세하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국고 손실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고 네. 또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국민의 세금은 알뜰살뜰 써야지 공직자의 부인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다 갖다 쓰는 이런 문화는 안 되겠다라고 예. 하는 게 문제의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